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전해드렸었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와 약세를 보이는 업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업종을 좀 골라주신다고요? 네, 미국 시장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첫 번째로는 신고가가 나는 업종, 이 부분이 연속해서 신고가가 나는 업종이 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발표 시즌 때는 실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예상치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그 향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건설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캐터필라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캐터필라의 실제 납품을 하는 신선 PC,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장비 기계 관련 종목들은 종전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할 때 주가가 강한 경향이 있어요. 물론 3분기 실적을 보고 움직였던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테마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설 장비군으로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이키,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각각 12%, 5%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이키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고와 관련된 부분은 유지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의 비용 통제를 통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 나이키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 백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고 재고가 줄면서 소비가 늘어나서 실적이 잘 나왔으면 이 납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할 텐데 재고는 그렇게 줄지 않은 상황인데 비용 통제를 통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면은 납품과 관련된 기업은 주가가 강했다가도 제자리로 올 수 있어요. 어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이 강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관련된 종목을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키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 전에 주가가 강했고 실제 그 부분이 뒤에 반영된 그런 시차를 두고 반영했다는 점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군 주식들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 특성은 우리가 지수와 그다음에 업종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지수가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신저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수가 밀려 내려오다가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업황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 이러한 요소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종합적인 업종과 지수,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를 대입해 보면 갭 상승의 가능성은 높기는 해요. 이론적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상승 출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급하게 추격을 하기보단 장 초반 한 30분 정도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특징주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종목은 특징주는 현대건설 기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캐터필라 신고가와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 장비 부분 사업에서 마진이 증대되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굴착기 부분이라든지 휠로더 이쪽 부분 다양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현대중공업 사업부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인적 분할 방식으로 따로 떼서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업황의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 미국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10년 동안 총 1조 달러 투자하는 부분이 11월에 통과되었었고요. 올해부터 도로라든지 교량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건설 장비의 수요 회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 기후의 중동 이쪽에 건설기기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한 21% 정도 됐는데 지금 중국 현지에 대한 매출 비중이 낮아졌지만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그쪽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좋아진 상황이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론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 부분은 글로벌의 국가의 인프라 투자 이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3,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기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가격 접근 전략까지 이야기해 봤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이슈는 원자재 시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유가가 우선 70불대 후반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유가는 경기 침체를 반영할 수 있는데 60불대 를 가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침체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니켈 가격이 4%대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양극재라든지 이쪽 기업들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점, 그 부분이 4분기 실적 우려까지 연결해서 반영이 되는데 반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했고, 설탕 가격이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재당이라든지 이 부분의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을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대한제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원자재 가격과 연결해서 매매하는 이벤트적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실적이 여기에서 좋아진다라는 접근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팟성의 매매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탕 관련 제당 사업 이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약 45%가 설탕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 가격이 5년 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 부분 설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좀 반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러한 반응과 연결해서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 점은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실제 이 원자재 가격과 연동해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긍정 요인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존재하는지 그 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2,68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